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인천시와 더불어민주당이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내년도 국비 확보와 현안 해결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열린 인천시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간 당정협의회. 유정복 시장은 국비 확보를 위한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인천 발전을 위해서 여야 없이 뜻, 마음을 다 모은다는 생각을 갖고 일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정기국회 예산 심의라든가 기타 현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힘을 모아서 각 지역 당협위원장들도 시 행정부에 지역 현안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도로와 철도망 구축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인천대로 지하와 또 서울 7호선 가정에서 청라까지 이어지는데 어느 정도 국비가 반영이 됐지만 아직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확보가 돼서 지역 주민들하고의 약속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서창 같은 경우에 거의 고립된 섬으로 교통 문제가 심각한데 그 제2경인선도 있지만 저는 도시철도 2호선 한두 구간을 연장해서 서창까지 해주는 게 시급하다고 지금 시에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놓으신 것 같아요. 오는 2026년 7월 행정체제 개편을 앞둔 인천시. 검담구와 영종구 등 새롭게 출범하는 행정구역에 대한 차질 없는 준비도 강조했습니다. 인천시가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지원과 여러 가지 예산 관련된 내용을 챙기고 있으신지는 조금은 의문입니다. 임시청사나 여러 가지 많이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받아본 자료로만은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개항을 당협위원장으로 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국회 다수당으로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짐했습니다. 인천에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박찬대 원내대표까지 계셔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천 발전을 위한 여야를 떠난 정말 좋은 의견 오가길 바라고.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인천시는 서해오도 정주지원금 인상과 인천발 KTX 직결, 인천형 출생정책, 국가정책 전환 등 총 10개 사업에 국비 3,357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제시한 10대 우선 사업엔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대체 매립지 확보, 개항 테크노밸리 철도망 구축, 그리고 제2경인선 광역철도 추진 사업 등이 포함됐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인천시가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과 당정협의회를 갖고 지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인천시는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GTX 조기 착공, 경제 자유구역 추가 지정 등 주요 사업에 대한 협력을 당부했는데요. 특히 6조 원대 국비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과 당정협의회를 연 인천시. 유정복 시장은 무엇보다 국비 확보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3년 연속 6조 원대 국비를 확보하는 게 목표. 현재 국회 예산 심의를 앞두고 있는 만큼 국비 확보를 위해 뜻을 모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비 요청 주요 사업으로는 인천발 KTX 직결과 바이오 특화단지 R&D 지원, 인천형 출생정책의 국가정책 전환 등을 건의했습니다. 또 최근 북한 대남방송으로 피해가 큰 강화군 주민들을 위한 국비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국회를 가서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을 다 만나고 또 우리 당의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의원들 다 만나고 예결위원장 등 다 만나고 왔습니다. 이제 시당 차원에서 우리가 같이 논의해서 우리가 함께 공유해야 될 일들, 또 함께 노력해야 될 일들 얘기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해결해야 할 주요 현안이 산적한 인천. 유 시장은 가장 시급한 수도권 매립지 종료 현안을 포함해 인천 고등법원 설치,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재정 지원 등을 요청했습니다. 또 GTX B, D, 2노선의 조기 개통, 경제자유구역법 개정과 추가 지정 등 현안 해결도 당부했습니다. 우리 인천시는 인천시 나름대로의 역량을 다 모아서 시민이 행복한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인천시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노력한다면은 분명히 인천시는 미래가 밝다,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저희도 부족하지만 힘을 모아서 시민이 행복한 인천 만드는데 열심히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는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를 위한 논의를 계속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오는 2026년이면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검단구와 영종구, 제물포구가 신설되죠. 서구가 검단구 임시청사 후보지 3곳을 선정해 주민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의견 수렴 절차와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구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구 63만을 넘어선 서구.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2026년 7월이면 2개의 자치구로 재편됩니다. 경인 아라뱃길을 경계로 북쪽에 검단구가 신설됩니다. 신설되는 검단구는 임시청사를 사용할 예정인데 최근 후보지 3곳을 확정해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이란은 검단 원도심 민간 건물을 임차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공실이어서 바로 사용이 가능하고 검단 중앙에 위치한 점을 장점으로 제시합니다. 이 안은 검단 신도시 공공부지에 모듈러, 즉 조립식 건물을 임차해 입주하는 방안입니다. 경찰서와 소방서, 우체국 등 공공시설이 밀집해 있고 청사 맞춤 제작이 가능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습니다. 사만도 이안 부지에 가설 건축물을 짓는 방안으로 장점도 비슷하지만 공기가 필요해 개청에 맞춰 입주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검단구 신설의 가장 큰 이슈인 청사 확보가 본격화된 건데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먼저 주민 설명회도 없이 의견 수렴을 이메일로만 받겠다고 공고하자 절차와 방법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분구 추진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와 어떤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지 않은 부분, 그리고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행정 편의주의적인 그런 부분으로 흘러가는 부분에 대해서 입주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래 검단구의 주민이 될 거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수렴하는 절차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서구청은 이런 지적에 대해 분구까지 남은 시간이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서구청 분구 추진 실무준비단 관계자는 검단구 출범까지 14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빠른 방법인 이메일로 의견을 수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설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검단 신도시 총연합회는 주민 설명회 개최와 투명한 주민 의견 수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집단 행동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영종과 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가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데요. 이제 개통까지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가장 중요한 통행료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손실보전금 규모를 두고 국토부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행정사무감사에선 통행료 산정과 관광 명소화 사업 축소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종 국제도시와 청라 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 건설 사업. 총 길이 4.681km, 폭 30m 규모의 사장교로 사업비는 7천억 원이 넘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71%로 내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개통까지 남은 시간은 1년. 문제는 통행료입니다.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통행료를 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규모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인천대교라든지 영종대교보다도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다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나 다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도 이게 굉장히 큰 이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향후 대책까지도 지금 그 시장님하고도 논의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요.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아시겠지만
이게 또 내부적인 방침에 따라서 이 적용 이 요금이라든지 인하 전이냐 후냐 다양한 이견이 저희 인천시하고 있고 이게 차액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뭐 한 3천원에서 6천원까지 나기 때문에 인천시로서는 이 부담을 다 떠안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3연육교 관광 명소화 사업 축소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당초 영종 측에 설치하려던 미디어 파사드와 하늘 자전거 등 일부 시설을 취소하려다 영종 지역 반발이 커지자 사업을 다시 검토하기로 한 겁니다. 인천경제청은 공사용 임시 가교를 사실상 활용할 수 없어 관광 명소화 사업이 변경된 것이라며 최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12월 내까지 저희가 다시 한번 주민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하고 저희가 시민 요구에 가급적이면 다 반영할 수 있도록 다만 가설 교량이 설치되지 않음에 따라서 미디어 파사드라든지 몇 가지는 불가피하게 못하고요. 그래서 그 대안들을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추진하겠다. 앞으로 개통까지 1년밖에 남지 않은 제3연육교. 하지만 통행료와 운영 주체 등 협의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에 인천시의회는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제3연립교에 이제 연계되어 있는 과들이 뭐 그 교통국에 있는 도로과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교통 정책을 다 함께 수립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협의체를 구성을 해주세요. 인천경제청은 제3연육교 개통 준비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며 추후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옹진군 신시모도와 영종도를 잇는 연도교가 내년 완공됩니다. 송도와 첨라까지 자동차로 20분대에 도착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북도면 중 유일하게 연도교가 없는 장봉도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겠죠.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모도와 장봉도 간 연도교 건설을 논의하는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데 배준영 국회의원은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총 4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옹진군 북도면. 현재 장봉도를 뺀 신시 모도는 모두 다리로 연결돼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 영종도에서 신도로 이어지는 도로가 개통하면 장봉도를 뺀 북도면 모든 섬이 육지와 이어집니다. 장봉도 주민들은 모도 간 연도교 건설을 요구하고 있지만 1,00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발목을 잡는 상황.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 교통복지 차원에서도 꼭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놓을 것이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재원을 가지고 할 것이냐 이거에 관해서는 우리가 좀 논의를 해봐야 된다. 장봉도 주민들은 인천공항공사가 사업비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내 공항 중 유일하게 24시간 운영하는 인천공항. 밤낮 없는 항공기 소음에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만큼 재정 지원으로 피해를 보상하라는 겁니다. 진정 피해를 보는 저희 장봉도 주민들한테는 100원짜리 건너기 없어요 지금. 이게 나합니까 이게? 주민이 살지 못하게 하는 게 꼭 다리를 연결해 주시고 사람같이 살 수 있게 협조, 관계기관들 협조 꼭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공항공사 측은 연도교 건설 사업이 소음 대책 지역 지원 대상엔 포함되지 않는다는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또 별도 재정을 마련해 지원하는 것 역시 현재로선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의 한계 때문에 그 좀 지원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공사가 좀 여러 가지 뭐 공감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다 별도의 그 재정을 공사가 좀 마련을 해서 지원을 해서 하는 방안이라 이런 걸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지금은 제가 이렇다 저렇다 여기서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공사 측은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 이익금을 재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경제청과의 입장차만 재확인했습니다. 배준영 국회의원은 필요하면 관련 법 개정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천공항의 운영으로 발생한 소음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주민 사업 및 주변 지원 개발 사업, 이제
공항공사에서도 제가 이제 법적인 근거는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의지가 문제고. 지역 정치권도 주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한 관계기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지금 현재 2배인 1억 600만 원인가. 그래서 진짜 그 소리만 들어도 자지러지는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심해지면 심해지는데 장봉도 주민을 전부 정신병자로 만드실 건지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1시간가량 논의 끝에 뾰족한 결론 없이 마무리된 이번 간담회. 현재 인천공항에서 릴레이 집회 중인 장봉도 주민들은 주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단체 행동을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을 살려라 시간입니다. 한때 도심의 중심지였지만 신도시 개발과 인구 감소 등으로 쇠락의 길을 걷는 곳이 많죠. 개항의 역사를 간직한 인천 중구도 대표적 사례 중 한 곳인데 올해 이곳에 머물며 구석구석을 돌아보는 체류형 관광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행객과 지역사회를 잇는 색다른 체험으로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합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적한 골목길에 자리 잡은 주택. 1930년대 지어진 목조 건물이 현대식 게스트하우스로 재탄생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안락한 분위기의 거실이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옛 나무 골격을 최대한 살려 고즈넉하면서도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실용적 요소까지 두루 갖췄습니다. 100년 넘은 건물이고 되게 오랫동안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나무들을 보존하면서 리모델링 하는 게 굉장히 2박 3일간 머물며 인천 계양장 일대를 체험할 수 있는 계양장 오디너리 타운 프로그램. 이곳에 거주하는 이웃과의 만남을 통해 지역 문화를 알아가고 즐길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색다른 여행으로 당초 목표했던 참여 인원수도 이미 넘어섰습니다. 오디너리 타운이 평범한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한국 사회에서 규정한 평범한과는 좀 다른 삶을 사시는 분들이 많은 동네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만나면서 그분들이 왜 이 동인천에 이주했는지 이런 머무는 동네로서 이 동인천의 매력을 좀 보여주고자. 특히 이 여행 상품은 지역 상권과 연계한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어 지역 상인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관광객이 지역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사실 이제 제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이용하는 인스타그램 하나뿐이거든요. 근데 저를 바라보고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젊은 분들이 저를 찾아주고 저뿐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지금 체류형 관광을 이렇게 하면서 많이 좋아지지 않았을까, 성장한. 여행객과 지역 사회를 이어주는 체류형 관광 상품이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인천에는 168개의 섬이 있는데요. 이 섬들에 있는 강화군과 옹진군은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인천시는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섬 관광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섬 특성에 맞는 체류형 관광 상품을 출시하고 여객선 비용을 대폭 지원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시티 투어에 몸을 싣는 관광객들. 이들이 도착한 곳은 교동도에서 가장 높은 화계산입니다. 5개 테마로 조성된 드넓은 정원. 가장 큰 볼거리는 해발 295m에 설치된 스카이워크형 전망대입니다. 저는 부산 시민이라서 강화도에 올 기회가 없었고 그리고 되게 교통편이 불편했는데 시티투어 덕분에 편하게 올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북한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신기했던 경험입니다.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불리는 강화군. 유형 문화재인 향교도 빼놓을 수 없는 주요 볼거리입니다.
황해도에서 피난 온 실향민들이 고향에 있는 시장을 그대로 본따서 만든 골목시장도 특별한 추억을 선사합니다. 저는 그 시장에 건물 벽에 그려져 있는 그림들하고 거기에 있는 조각들이 너무 이쁘고 신기했어요. 인천시가 섬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22년에 출시한 섬 테마 시티 투어. 무의도와 교동도, 선제 영흥도, 성모도 등 주요 섬들을 전문 가이드와 함께 관광할 수 있습니다. 노선을 신규 편성하면서 인천 시티 투어 이용자는 지난해에만 2만 8천 명, 올해에도 10월 말 기준 2만 9천 명에 달합니다. 섬에서 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도 인기입니다. 인천시가 출시한 도도하게 살아보기는 지난해에 1,600여 명이 참여했고 올해도 2,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인 강화군과 옹진군, 다양한 섬 관광 프로그램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이들 지역에는 체류 인구가 늘면서 상당한 파급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체류 인구는 해당 지역에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인구를 말하는데 89개 인구 감소 지역의 체류 인구를 조사한 결과 강원도 양양군이 등록 인구의 17배가 넘었고 경기 가평군과 강원 고성군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인천 옹진군의 체류 인구도 등록 인구의 13.7배, 인천 강화군은 8.4배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체류 인구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전체의 37%에 달합니다. 인천시는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여객선 요금도 대폭 지원합니다. 일명 보물섬 프로젝트. 인천 시민은 시내버스 수준인 1,500원의 여객선을 탈 수 있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도 요금의 70%를 지원받게 됩니다. 인천은 도서지역 활성화를 통해서 인천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또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이룩해 나간다는 기본적인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도서지역의 방문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68개의 섬을 보유한 인천. 섬 관광 산업을 통해 인구 소멸을 극복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BTV 뉴스 이정미입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